노년, 이제 평화롭게 혼자만의 삶을 즐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 그 남자, 당신이랑 나랑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달콤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셨나요? 어쩌면 이미 재혼을 고려 중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달콤한 유혹 뒤에는 충격적이고 예기치 못한 지옥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뭐 어때? 라는 그 자신감 넘치는 마음. 그게 바로 함정일 수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치명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자, 이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노년에 재혼을 한다면 나와 사랑했던 그 사람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마일지도 모릅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9가지를 아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유, 돈에 눈이 먼 그 남자,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 그 남자, 처음엔 마치 천사처럼 다가왔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함께 할게요. 라는 달콤한 말 한마디에 눈물까지 흘리며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재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절대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재혼, 오히려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남자, 결혼 전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얘기했지만 결혼 후 드러난 그의 진짜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신의 재산을 탐내는 거였어. 이건 꿈도 꾸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일 수 있습니다. 사실 노년의 재혼에서는 언제나 돈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남자들은 알게 모르게 당신의 연금과 저축을 미리 파악하고 그걸 차지할 방법만 궁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순진하게 다가오는 남자, 누구보다 다정하고 상냥하지만 그가 진짜 원하는 건 당신의 재산이었던 거죠. 신혼여행이라며 떠난 그곳, 그리고 살림을 꾸리며 보내는 그 시간은 단지 당신의 마지막 재산을 착취하기 위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 그건 그가 연기한 하나의 쇼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조금씩 드러내는 돈을 써야겠어 라는 말을 시작으로 당신은 더 이상 그가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의 눈빛에서 점점 변해가는 욕망을 읽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가 원하는 건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는 이제 당신을 돈벌이 수단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당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재산을 위한 게임이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 그 남자, 당신의 과거까지 뒤집어 엎으려 한다. 재혼을 결심하면서 꿈꾸었던 건 평화로운 노후와 둘만의 행복한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기다리던 그 순간은 꿈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남자, 처음엔 아주 매너 있고 점잖게 보였죠. 하지만 그가 결혼 후 당신의 일상에 어떤 폭풍을 몰고 왔는지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바로 그의 과거가 드러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며 그의 눈물을 보며 너그러이 넘겨줬지만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 과거의 이혼녀들에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더니 심지어 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또다시 당신을 버리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의 과거는 그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라는 멋진 핑계를 대고 당신을 당신의 과거와 싸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에는 그 사람과 이렇게 했었어라며 불필요한 비교와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그는 과거의 여인들과의 추억을 멋대로 떠올리며 당신을 그저 예전의 대체품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과거를 끄집어내는 순간 당신은 점점 더 그의 이혼녀들과의 끊어지지 않은 연결고리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는 당신을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가두려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아닌 그가 설정한 과거의 배경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 남자, 사실 당신이 그를 품은 이유가 아닌 그의 과거가 당신을 덮쳐 오는 이유였던 거죠. 이혼녀들, 오래된 친구들, 옛사랑들이 여전히 그의 생활을 지배하는 한,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당신과의 미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 당신의 재산이 그에게는 금광이다. 재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남자와 함께 살아가며 눈치채지 못한 끔찍한 사실이 바로 당신의 재산을 그가 금광처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재혼이 아닙니다. 재혼 사기 그 끝없는 재산 추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처음에는 그저 너무 착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던 그 남자.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정체불명의 금전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집 수리가 필요해. 친척이 병원비가 부족해서. 심지어 이제 자식들 교육비를 마련하려면 내가 좀 더 도와줘야겠다라며 당신에게 돈을 쥐어주는 순간까지 부드럽게 구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통장을 파헤치고 당신이 모은 재산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죠.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돈은 내 거다. 단지 연애 중에 즐기던 사랑의 모습은 몇 주 만에 깨지고 그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돈의 압박만이 남았던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믿고 있길래 나의 삶을 기계처럼 조종하려 할까? 갑자기 그가 모든 대출금을 떠안고 당신에게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어라며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재산이었음을 말이죠. 당신이 거절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말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당신의 결정을 왜곡시키는 그 남자. 그가 진짜 원하는 건 당신이 내놓을 돈과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너무 늦어버린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혼은 당신의 재산을 수탈하는 길이었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달을 때쯤 이미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그에게 다 넘어가 버린 후였습니다. 그의 재혼은 한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 여성을 이용해 재산을 흡수하려는 꼼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이제 당신도 그들의 두 번째 선택이 되어버린다. 노년의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당신을 두 번째 선택으로 만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다가오고 당신을 왕처럼 모시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당신은 그저 그 사람이 외롭고 돈이 필요할 때 찾은 두 번째 선택일 뿐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너만 있으면 모든 게 완벽해질 거야 라며 당신의 귀를 간지럽혔다고 해도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가 당신을 재혼 상대로 선택한 이유는 그가 처음 만난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당신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 남자는 당신의 사랑이 아닌 그 전 여자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그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대체품으로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가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일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결국 두 번째 선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없었으면 나와 결혼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면서 당신은 불안함과 의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결혼 후 처음에는 알뜰하게 행복한 재혼 생활처럼 꾸려나가지만 결국 그 남자는 과거의 여자를 계속해서 떠올리며 당신을 두 번째 선택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차 당신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당신의 사랑은 점점 더 빈자리를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당신은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대체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후회가 밀려올 때 이미 당신은 그에게 마음의 1순위가 아닌 2순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유. 노년 재혼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이 아닌 가정 내 폭풍을 맞는 일이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했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폭풍에 던져놓은 셈입니다. 왜냐고요? 그저 평온한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재혼은 그런 순진한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을 선물하게 됩니다. 바로 가정 내 폭풍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아, 이제 나이 먹었으니 편하게 노후를 즐기자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아요. 왜냐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재혼이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의 싸움의 도화선이 되는지 그 과정은 눈을 뜨고도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박 씨와 재혼한 김 할머니의 경우 처음에는 이제 나도 조금은 편하게 살겠다고 마음먹고 박 씨와 새롭게 시작한 가정에서 조용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자식들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와 결혼했냐며 눈에 불을 켠 자식들. 그들의 심리는 단 하나, 새 엄마는 고마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아버지 돈에 관심이 많은 여자일 뿐이라는 오해와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박 씨도 물론 과거의 가정에서 겪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식들에게 새엄마를 소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걸 몰랐습니다. 자식들은 즉각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박 씨와의 관계마저 삐걱거리는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재혼은 그냥 그럴싸한 연애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을 떠나서 그들의 가족이 얽히고 얽히는 복잡한 싸움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당신을 재산을 물려줄 대상을 찾은 사기꾼으로 혹은 우리 아버지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노년 재혼은 가정 내 폭풍을 맞는 일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지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할 여력이 없다면 그저 평온하게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 노년 재혼. 당신의 과거와 함께 모든 비밀도 다시 붉어진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했다면 당신은 과거의 X파일들을 다시 열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건 참 달콤하고 설렘 가득한 순간을 선사하지만 그 뒤엔 지난날의 비밀들이 줄줄이 끌고 오는 해프닝들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는 과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재혼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 당신의 재혼 상대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건 단순히 당신의 현재만이 아닙니다. 당신 과거엔 어떤 사람과 살았지? 전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어?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며 당신이 숨겨두었던 어두운 비밀들까지 다시 한번 폭로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깨끗하게 끝내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왔는지, 그건 오직 재혼 후에야 깨닫는 진실이죠. 예를 들어 정 할머니와 박 씨의 경우, 정 할머니는 첫 결혼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재혼 제안을 한 박 씨는 처음엔 너와 나 두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거지라고 달콤하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문제를 일으킨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 할머니가 과거의 아픈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박 씨는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돌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할머니의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은 심화됐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나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할머니의 전 남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가 막힌 비밀을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남자랑 살았던 거냐? 라고 비꼬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결혼 생활에 대한 회한과 죄책감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내 인생은 새로 시작된 거야 라고 다짐해도 재혼은 그저 새 삶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얽히는 미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재혼은 과거의 아픈 상처와 비밀을 다시 열어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늘을 지닌 채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그 비밀들이 하나씩 밝혀지며 갈등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노년의 재혼은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끌어내고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과거를 넘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노년을 더 현명하게 사는 법입니다. 7번째 이유, 상대방이 아프면 그가 죽을 때까지 병수발을 해야 한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한 당신, 그때가 바로 함정입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살아갈 길을 찾고 당신은 이제 막 두 번째 사랑을 시작했다고 느끼지만 그 시작이 결국 끝까지 병수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자칫 사랑이 아닌 병간호로 변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혼은 건강한 나를 위해서 재혼했는데 내 인생은 이제 모두 그 사람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끝나는 걸까? 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상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랑은 사라지고 병원은 집과 직장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상상한 두 번째 인생의 행복한 이야기는 입원과 간호, 그리고 수술, 회복의 반복으로 얼룩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와 재혼한 정 할머니는 처음엔 사랑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박 씨가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병원에서 돌아오는 그의 수발에 맞춰야 했습니다. 박 씨가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는 의약품 관리부터 식사, 운동, 심리적 안정까지 모든 것을 챙겨야 했습니다. 나도 이제 노인인데 왜 내가 이렇게 그 사람,
병수발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할머니는 갈수록 지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자신도 지쳐가는 중에도 박 씨는 끊임없이 너 없으면 못 살겠다며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어졌고 그저 그 사람을 돌보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아프게 되면 사랑은 간호로 변하고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점차 간병인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남은 삶은 사랑과 아픔의 구슬픈 교차로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 나섰다가 그의 입원과 퇴원, 재입원에 쫓기고 병원비와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에 짓눌려 당신은 과거의 기억들을 점점 잊게 됩니다. 재혼은 종종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그의 병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 병수발을 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8번째 이유. 나에게 주는 인생의 마지막 선물. 자유로운 시간을 다시는 찾지 못할 수 있다. 노년에 재혼을 한다고. 잠깐, 그게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선택일까? 재혼을 하게 되면 이제 당신의 마지막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재혼을 통해 또 다시 타인에게 묶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지막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자, 자유로운 시간이란 무엇인가요? 늦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평소 가고 싶었던 여행지로 떠날 수 있는 그 순간들. 자식들이 다 자라서 자기들 삶을 살아가고 혼자서 책을 읽거나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며 그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내가 된다는 느낌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나이가 들어서 얻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한다면 그 자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생기고 그의 가족, 그의 친구, 그의 일상이 당신의 일상으로 얽히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하루하루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언제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예를 들어 정할머니는 두 번째 결혼 후 혼자서 시간을 보내던 자유로운 삶이 어느 순간부터 박 씨와 그의 가족들, 병원 스케줄에 따라잡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원래 자주 가던 공원 산책, 친구들과의 차 한 잔 나누기, 혹은 혼자 보내는 주말 오후가 그냥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 있나? 그렇게 느낄 때마다 할머니는 더욱더 내면에서 자유를 잃었다는 무게감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건강 문제와 일상적인 문제들로 얽히게 되어 결국 자신만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큽니다. 매일이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져 가고 자신의 일정을 잡기도 힘들어지며 그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이유. 재혼 후 내 모든 선택은 이제 우리는으로 바뀐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내 삶의 선택권이 무려 50%가 아니라 100% 상실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이 이제 우리는으로 바뀌게 됩니다. 혼자였을 때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내 하루는 내가 정하고 내 계획은 내가 세우고 내 기분에 맞춰 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내가 아닌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의 의미가 결국 상대방의 의견, 상대방의 욕구,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은 그냥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오늘은 나랑 같이 외식하자, 친구들이랑 만날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의견은 그냥 물리적 압박으로 변합니다. 결국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일정을 따라야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소한 일도 두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선택이 되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 인테리어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의견을 맞추지 않으면 큰 싸움이 나거나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내가 이 색깔 좋아 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대하면 결국 내 선택은 무시되고 그의 의견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나의 모든 시간도 상대방과 함께 맞춰가야 하니까 내가 원래 혼자서 즐기던 취미나 여가 활동마저도 상대방과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30년, 4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이 삶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재혼을 하게 되면 나의 선택은 점점 우리라는 공동체적 선택으로 바뀌게 되어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최후의 타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사람이 내 삶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내 선택을 존중받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내 삶이 상대방의 계획에 맞춰져 가는 것을 보고 나면 내 삶이 왜 이 모양이 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할머니의 재혼 이야기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가정도 이제는 그저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는 것처럼 김할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결심이 그녀를 어떤 지옥으로 이끌었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35년 넘게 한 남자와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을 잃었다. 자식들도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할머니는 어느 날 문득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오자 다시 사랑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65세의 나이에 결혼 중매를 통해 만난 이 남자, 박 씨를 만나게 된다. 그가 어딘가에서 익숙한 얼굴 같지만 왜 그런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경계심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할머니는 재혼을 결심했다. 그렇게 김할머니의 두 번째 결혼이 시작된 것이다. 박 씨와 재혼한 후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과 동행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혼자라면 텅 비어 있었을 집안은 이제 박 씨의 말소리와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밤마다 홀로 고독을 견디던 날들은 지나갔다. 대신 박 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다. 밤에 느껴지던 외로움이 어느새 사라졌고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가끔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동네 시장에 나가기도 했다. 사람들이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시네요 라며 건네는 인사에 김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예전엔 혼자서 시장을 다니며 혼자인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다녔다. 어디를 가든 박 씨가 옆에 있어 그녀는 혼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더 이상 여자 혼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외면받는 일이 없었다. 박 씨는 때때로 김할머니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다.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이거 당신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라고 말할 때면 김할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렘을 느꼈다. 늦게 만난 인연이지만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재혼 이후 김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혼자라는 사실에 짓눌려 있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라는 게 참 든든하고 좋구나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다. 김할머니는 점점 더 박 씨와의 생활에 안정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혼자보다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라고 자주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행복 뒤에는 아직 알지 못한 박 씨의 숨겨진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첫째, 박 씨는 거짓말로 김할머니를 속였다.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박 씨는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심지어 여러 번의 결혼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박 씨가 결혼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김할머니는 그가 과거에 2번의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가 이혼한 이유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이전 아내들에게도 거짓말을 일삼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있었다는 것. 하지만 김할머니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저 늦게 만난 사랑이라는 말에 끌려 들어갔던 것이다.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그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야 라며 자신을 다독였지만 그 결혼 생활은 점점 더 고통스럽고 위험해졌다. 박 씨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점점 본색을 드러냈다. 집안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박 씨는 할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돈처럼 쓰기 시작했다. 김할머니가 직접 저축한 돈마저 그의 손길이 닿으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김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박 씨는 할머니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집에서 고성방가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박 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김할머니는 박 씨의 전화기를 무심코 훔쳐봤다. 그날을 기점으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박 씨는 그녀에게 숨겨진 비밀스러운 인연이 있었다. 한 여자가 있구나. 그녀가 읽은 문자 속에서 박 씨는 다른 여인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심지어 그 여인에게 내가 김할머니와 결혼한 이유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였어 라는 끔찍한 문자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할머니는 순간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자신이 박 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김할머니는 박 씨의 감시와 폭력에 시달리게 되었다. 박 씨는 김할머니가 자신의 비밀, 즉 과거의 결혼 이력과 사기 행각, 그리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부정한 행동들을 알게 된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평소엔 다정했던 말투는 사라지고 그는 점점 더 폭력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할머니가 박 씨의 비밀을 추궁하자 박 씨는 술에 취해 돌아와 소리를 질렀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하지? 내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박 씨는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너만 없으면 내가 더 편할 텐데. 그의 얼굴에는 증오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할머니는 두려움에 몸을 웅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만 떠올랐다. 박 씨는 점점 더 김할머니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들었다. 그녀가 집 밖을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이유 없이 집안의 문과 창문을 확인하고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하나하나 따졌다. 김할머니가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면 박 씨는 휴대전화를 뺏고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렸다. 너는 나한테만 집중해야 돼.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김할머니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은 점점 심각해졌다. 박 씨는 화가 날 때마다 물건을 집어던졌고 급기야 김할머니에게 직접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녀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하며 그녀의 얼굴을 향해 컵을 던졌다. 김할머니는 팔을 들어 방어했지만 날카로운 유리가 그녀의 손목에 상처를 냈다. 너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박 씨는 이렇게 소리쳤다. 김할머니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썼지만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몇 번이고 박 씨와 대화하려 했지만 그는 그런 시도조차 가로막았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상황을 김할머니 탓으로 돌렸다. 한밤중에도 김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 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를 쳐다보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포에 휩싸였다. 김할머니는 더 이상 이 결혼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남은 용기를 짜내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박 씨는 그녀가 신고하려는 낌새를 눈치채고 핸드폰을 부숴버렸다. 너는 나 없이 아무데도 못 가. 내가 너를 다 지켜보고 있어.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박 씨는 실제로 김할머니를 감시하며 그녀가 스스로의 삶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은행 계좌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시도했다. 김할머니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녀는 자신을 자책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깊은 마음속에서는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박 씨가 말하는 마지막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김할머니의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재혼 생활은 어디에서 끝날까? 김할머니는 그때마다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까? 라는 후회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김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중 박 씨의 과거와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 그날 박 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전화벨이 울렸고 김할머니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씨 집 맞나요? 제가 그의 전 부인인데요. 이 집에 그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 부인,
박 씨는 자신에게 과거에 2번 결혼을 했었다고 고백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이 여자의 말은 다른 의미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결국 김할머니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카페에서 마주한 박 씨의 전 부인은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어르신도 그 사람에게 당하셨군요. 제가 경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늦었네요.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속였나요? 전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박 씨는 단순히 결혼을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성들에게 접근의 돈과 자산을 빼앗아온 악질적인 사기꾼이었다. 그녀 역시 박 씨와 결혼한 뒤 비슷한 방식으로 그의 폭력과 경제적 갈취를 겪었고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씨는 제가 알기로 당신이 3번째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는 새로운 여성을 찾을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마치 모든 것을 잃고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인 척 가장했어요. 결국에는 그 여자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빚까지 지게 만들곤 했죠. 김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졌다. 박 씨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내가 당신을 보살필게요. 당신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말들. 모두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김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전 부인은 이어서 말했다. 그는 사업을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업 같은 건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는 몇 년 전에도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투자자들의 돈을 들고 도망쳤어요. 그 일로 법적 문제도 있었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갔죠. 어르신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 사람은 한 번 상대를 잡으면 절대 쉽게 놓지 않아요. 김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가 다른 여성들과도 비슷한 짓을 했다고요?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전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당신과 결혼한 동안에도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는 한 여자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수법을 써요. 처음에는 다정한 남자로 다가가고 상대가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죠. 김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했다. 왜 내가 이런 사람에게 속았을까? 내가 너무 외로워서, 너무 간절해서 모든 걸 믿었던 걸까? 그녀는 자신이 박 씨를 만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옥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 부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제발 그와 끝내세요. 저처럼 인생을 망치지 말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세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같은 짓을 반복할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수없이 많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결혼한 게 잘못이었나?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속였던 거야. 김할머니는 결국 박 씨와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었다. 박 씨의 악행을 드러내고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할머니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박 씨가 자신과 과거의 여성들에게 저지른 모든 행적을 모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 피해자가 될 거야. 그리고 절대 더 이상 누군가가 나 같은 고통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김할머니는 새로운 결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 씨의 사기 행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이 싸움의 끝에서 김할머니는 과연 박 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김할머니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느꼈던 두려움과 억울함을 떨치고 박 씨와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내가 당할 차례가 아니야. 내 손으로 끝내겠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하며 행동에 나섰다. 우선 김할머니는 전 부인에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박 씨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파헤쳤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물어보며 박 씨의 흔적을 하나하나 추적했다. 박 씨가 과거에 사기를 쳤던 사건들이 조용히 묻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였던 몇몇 사람들과도 연락이 닿았다. 아니, 그 사람이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 피해자들은 분노하며 김할머니와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그녀는 뜻밖의 연대의 용기를 얻었다. 혼자라면 두려웠겠지만 이제 나만의 싸움이 아니야. 한편 김할머니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박 씨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박 씨의 재산 갈취와 폭력 행위를 신고했고, 과거의 피해자들이 제공한 증언과 자료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차례야. 하지만 박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김할머니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폭력을 넘어 교활한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너도 이 결혼으로 돈을 쓴 게 있는데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야? 그는 김할머니를 협박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상을 심으려 했다. 저 할머니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박 씨의 허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김할머니가 수집한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은 박 씨의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법정에서 박 씨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모든 건 오해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할머니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도 불구하고 단호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박 씨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당신이 내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게 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결국 박 씨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밝혀지며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사기와 폭력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법적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했다. 박 씨의 몰락은 지역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속이고 다녔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박 씨의 몰락 후 김할머니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법적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도, 과거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활짝 웃기 시작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찾았어.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어. 김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시작하며 나이 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강할 수 있어요. 외로움이나 두려움에 지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싸우고 우리 삶을 지켜야 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김할머니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며 때로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매일을 활기차게 살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는데 헌신했다. 그리고 가끔씩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 이제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과거는 그녀를 속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승리자가 되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쓸 수 있는 힘을 되찾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 김할머니는 오늘도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외친다. 당신은 여전히 나중에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면 좋겠다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마음이 무겁다면 그 걱정은 완전히 틀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실 노년의 삶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때가 확률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외로움보다 자유로움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재혼을 한다면 막장 드라마처럼 상상도 못할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혼은 꿈이 아니라 때로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사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움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제 그 7가지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사회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혼자 살아갈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구독,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재혼의 함정, 당신을 속이는 달콤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생각하거나 결심한 당신, 혹시 그 생각이나 결심이 꿈을 좇는 것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혼자 사는 게 외로워라는 생각에 자신을 속여 재혼을 선택하면 그 선택이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노년의 재혼, 그 달콤한 말은 사랑, 따뜻한 손길을 약속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재혼 후에는 끝없는 실망과 배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재혼 상대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따뜻한 위로와 배려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처참히 짓밟습니다. 재혼 상대는 당신이 가진 돈과 재산만을 노리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재혼 상대가 속임수로 당신의 재산을 훔쳐가기에 딱 좋은 시점입니다. 재혼을 결심하면서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사실, 바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버린 거죠. 그들은 당신의 외로움을 돈으로 바꾸려는 욕망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제 또 싸움이 터질지 몰라 불안한 재혼 생활.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음을 알게 되면 폭력, 조작, 거짓말로 당신의 마음을 착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거야 라는 협박에 당신은 점점 더 억눌리고 결국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그 어떤 재혼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살아갈 때는 최소한 자유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선택했을 때 당신이 받는 상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다가 영혼까지 갉아먹히는 일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결혼한 자식과 함께 살면 며느리와 친아들 간의 불화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식과 함께 살게 되면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며느리와 친아들 간의 불화가 거의 100%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하게 되죠. 예전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그가 선택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자연스레 가족 내의 역할과 권력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점에서 갈등의 불씨가 지펴지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가족 내 권력 다툼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하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의 편에 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살게 되죠. 며느리 역시 자기 집에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어머니 며느리 간의 긴장이 쌓여 결국 그 긴장감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대화 부족이나 이해 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내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들은 엄마의 사랑을 유지하려는 반면 며느리는 자기 가정에서 독립적인 주도권을 갖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결국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번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차이점, 세대 차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오랜 관계가 얽히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혼한 자식과 살게 되면 이 모든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자기 아내의 편에 서야 하고 부모는 아들의 입장에서 새로 생긴 가족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과 배신감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죠. 그리고 자식과 함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충돌이 커지고 그로 인해 아들과 부모 사이의 관계까지 틀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집에서 함께 살 때는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혼자 살 때는 이런 갈등의 씨앗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편도 들 필요 없고 누구와도 싸울 필요가 없으며 그저 자기 삶을 온전히 즐기면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식과 함께 살 때 생길 수밖에 없는 불화와 갈등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 선택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삶, 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 정말 누군가와 함께 살면 감당할 수 없는 눈치 게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자식이나 재혼 상대와 살면서 매일매일 누구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혼자 살면 그 모든 눈치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누구에게나 편안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예를 들어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왜 이렇게 늦게 자고 있어? 라고 묻거나 밥 먹을 시간이 다 됐잖아 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제는 그런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고 자기 속도대로 생활할 수 있는 혼자 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잠자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 자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합니다. 혼자 살면 누구에게도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식사 시간, 청소 시간, 휴식 시간을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친척들이 와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불쑥불쑥 연락이 와서 짐을 지워주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해방된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년에 혼자 살면 다른 사람의 불만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섭하지 않으며 내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 때의 그 끝없는 말투, 기분 나쁜 눈빛, 비꼬는 말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심리적인 짐이 사라지고 남은 건 오직 나만의 여유로운 삶입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혼자 사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얽매이고 속박되는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속도대로 세상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혼자 살기의 가장 큰 장점,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네 번째 이유는 집안일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 때문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의 진정한 자유는 바로 집안일에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들도 없고 재혼 상대도 없으면 집안일을 혼자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요즘은 모두 바쁘게 살아가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집안일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세대에게는 그 부담이 엄청나게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집안일은 그저 청소와 세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밥을 해줘야 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하고 집안이 지저분하면 자신이 불편해진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져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노년의 집안일은 체력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된 일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그 일을 강요하거나 나눠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누구도 그 일을 나누자고 강요할 수 없고 자기 속도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안일이 많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걸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살면 자기만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려갈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아무리 집안일이 많아도 자기 시간을 갖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됩니다. 혼자 살 때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거 해주세요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자기만의 규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집안일의 압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자유롭고 편안한 일입니다. 이제 집안일로 지칠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런 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화끈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재혼이나 자식들과 함께 살면 그 자유는 바로 물 건너갑니다. 매일매일 누군가와 함께 살며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짓눌려 살아가는 일. 이건 거의 감옥 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화끈하고 매력적인지 상상해 보세요. 자식들이나 재혼 상대가 있는 집에서의 일상은 마치 계속해서 울리는 벨소리와 같은 불편함 그 자체입니다. 언제 이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입고 나가면 안 되지. 여기 왜 이렇게 어질러졌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런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불편하고 언제나 누군가의 말에 지배받는 기분. 이게 바로 자유롭지 못한 삶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고,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으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맛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나의 일정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혼자서 영화를 보고, 내일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책을 읽어도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외출해도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며 딱히 누구에게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 무엇도 나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 바로 혼자 사는 것의 진정한 특권입니다. 어디서나 나 혼자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노년에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애쓰고 나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세요. 혼자 살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인생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화끈한 자유, 놓치지 마세요. 여섯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방 때문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것,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불필요한 사람들과 얽혀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자식의 간섭, 친척들의 방문, 심지어 동네 사람들의 불필요한 말들까지 매일마다 그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며 살아야 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이런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에 얽혀서 무기력해집니다. 작은 오해 하나로 하루 종일 불편한 감정에 휩싸이고 서로의 기분을 맞추느라 하루가 다 가버리죠. 하지만 혼자 살면 그런 일이 1도 없습니다. 내가 뭘 먹든 어디를 가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아무런 감정적인 짐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배우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의미 없는 관계들도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지겹고 짜증납니다. 예를 들어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잘 지내?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 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 내가 정말 원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뿐. 계속해서 서로에게 맞춰가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런데 혼자 살면 이런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와도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할 수도 있고 자기 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의 시간을 헌납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내 감정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의 참견도 문제입니다. 왠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지지 싶은 사람들. 무심코 지나가면 어디서 사소한 말 한마디로 불필요한 소문이 퍼져나가기도 하고 이웃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그런 불필요한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누구도 내게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이 삶. 더 이상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얽히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살아야 진정한 해방,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이 자유가 바로 노년의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7번째 이유는 결국은 심리적 독립이 진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노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일에서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해방감을 주는지,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무엇이 나를 속박하는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바로 심리적 독립을 얻는 길입니다. 모든 스트레스, 모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자유를 얻는 길이죠. 그동안 우리는 가족, 자식, 친구, 배우자에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기대한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자기 희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혼자 살면 이제 그 어떤 외부의 잣대에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죠. 누군가의 잔소리, 누군가의 눈치, 누군가의 불만에 구속될 필요가 없어진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심리적 자유가 어디 있을까요? 혼자 산다는 것은 심리적 자율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의 삶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 왜 그랬어? 하고 꾸짖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선택을 지적할 수 없게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 즉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는 삶은 끝난 겁니다. 심리적 독립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깨닫고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무엇을 요구하든 내 선택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떠나고 더 이상 타인의 입맛에 맞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된다. 여러분,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심리적 독립을 이루는 겁니다. 이 자유로움은 노년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필수적인 권리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노년에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로움이나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유, 자기주도적 삶,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누군가와 함께 살지 않아도 자기만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
혼자라서 더욱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임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혼자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해방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 이제 평화롭게 혼자만의 삶을 즐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 그 남자, 당신이랑 나랑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달콤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셨나요? 어쩌면 이미 재혼을 고려 중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달콤한 유혹 뒤에는 충격적이고 예기치 못한 지옥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뭐 어때? 라는 그 자신감 넘치는 마음, 그게 바로 함정일 수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치명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자, 이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노년에 재혼을 한다면 나와 사랑했던 그 사람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마일지도 모릅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9가지를 아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유, 돈에 눈이 먼 그 남자,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 그 남자, 처음엔 마치 천사처럼 다가왔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함께 할게요. 라는 달콤한 말 한마디에 눈물까지 흘리며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재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절대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재혼, 오히려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극이었을지